디플레인은 한 층만, 듀얼 플레인은 두 층을 다루니까 듀얼 플레인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 정확한 비교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동안설계노트 김지원 원장입니다. 요즘 안면거상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스마트층은 어떻게 당기나요? 아니면 유지인대는 어떻게 끝나요? 같은 질문들을 자주 듣는데요. 조금 더 공부 많이 하시고 알아보신 분들은 디플레인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듀얼 플레인은 뭐가 다른가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면거상에서 이 플레인이라는 개념과 리프팅의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얼굴은 단순히 피부 한 겹만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쌓여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겉에서부터 피부, 지방, 스마트층이라고 하는 근막층, 그리고 그 아래 깊은 지방층, 그리고 뼈를 감싸고 있는 골막까지 대략적으로 5겹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초기의 안면거상은 이 중에서 피부만 당겨서 절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효과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피부가 늘어나면서 흉터가 넓어지거나 귀 모양이 변형돼서 바뀌는 부작용도 생기곤 했습니다. 이후에는 발전이 되어서 피부 아래의 스마스층까지 함께 당기는 수술로 발전이 되었는데요. 스마스는 얼굴 근육과 지방을 지지해주는 층이기 때문에 이 층을 제대로 당겨야지 자연스럽고 오래가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마스를 접어서 묶는 방식이나 띠 모양으로 잘라내고 봉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스마스를 아무리 바깥쪽에서 당기더라도 그걸 고정하고 있는 유지인대가 그대로 잡고 있으면 그 안쪽에 있는 조직이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못으로 고정된 천을 밖에서 아무리 잡아당기더라도 못 안쪽은 그대로 주름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유지인대까지 풀어주는 방식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두 가지 수술 방식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듀얼 플레인과 디플레인 방식입니다. 듀얼 플레인은 먼저 피부를 넓게 박리한 뒤 그 아래 스마스층을 따로 또 절개해서 유지인대를 풀고 스마스를 당겨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피부층과 스마스층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피부 여유가 많거나 볼륨이 있어서 스마스를 좀 절제해내는 것이 좋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다만 피부 박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붓기나 멍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고, 피부가 굉장히 얇으신 분들은 피부의 혈류 저하나 색소 침착 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발생합니다. 반면 디플레인 거상 같은 경우에는 피부만 박리하는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스마스층 아래로 진입해서 유지인대를 풀어주는 방식을 주로 택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피부와 스마스층을 한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특히 중안면 볼륨이 꺼져 있는 경우에 그 볼륨을 복원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다만 피부가 많이 늘어져 있거나 피부와 스마스층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조절해야 하는 경우에는 피부 박리를 추가해야 충분한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프팅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예를 들자면 스마스는 수평으로, 피부는 수직으로 당긴다던데 그게 어떤 말인가요? 아니면 중력 반대 방향으로 위로만 당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십니다. 단순히 위나 옆으로만 설명드릴 수 있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안면거상은 얼굴이라는 구형 구조에 목이라는 원통형 구조가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정된 귀의 위치를 유지한 채 진행되는 수술입니다. 절개선도 대부분 귀 앞뒤처럼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제한되어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거상 방향은 단순히 위로 당긴다로 아니면 옆으로 당긴다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각턱 부위는 중력에 의해 처짐이 심하므로 수직 방향으로 당기는 게 효과적이고, 광대나 눈가 부위는 수직으로만 당기면 인상이 부자연스러워지면서 위가 뭉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소 수평 방향으로 조정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목 부위 역시 원통형 구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힘이 좀 더 안정적으로 효과적으로 목을 팽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절개를 귀 뒷부분까지 길게 연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귓불 뒤쪽에 있는 부분을 수직으로 당기는 부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거상 방향은 사람마다, 얼굴 구조마다, 그리고 절개선을 어떻게 계획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광대의 크기, 턱선의 길이, 목의 각도, 피부 여유,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가장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종종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플레인은 한 층만, 듀얼 플레인은 두 층을 다루니까 듀얼 플레인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 정확한 비교는 아닙니다. 무작정 많이 당긴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만 과도하게 당겨지면 인상이 부자연스럽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유지인대를 얼마나 잘 풀어주느냐, 그리고 스마스와 피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동시키느냐입니다.
따라서 결국 딥플레인과 듀얼플레인은 수술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접근 방식 아니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철학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는 광대 아래에서 턱선까지는 딥플레인 방식으로 진행해서 볼륨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당겨 올리는 쪽을 택하고, 턱선 아래서부터 목까지는 듀얼플레인으로 접근해서 피부 여유를 충분히 조절하고 경계선을 선명하게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리프팅은 단순히 당기는 수술이 아닙니다. 얼굴의 구조와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향과 층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하는 수술입니다. 무조건적인 방식보다는 각자의 얼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리프팅을 통해서 더 자연스럽고 더 오래가는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